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 오늘도 11시 해외선물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죠. 오늘도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 방법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설경제 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설경제 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학 계좌 홍보 및 가입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바깥에 문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시는 길 저희 출연진분들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님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 파이팅이 넘치네요. 네. 본격 해외선물 소통방송, 해외선물의 신세계, 김호균 해설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굉장히 출근길이 굉장히 험난했었던 사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위원님이 지난주 반응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마스터님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소통 방송하면서 핵심적인 질문만 마스터님께 토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해설위원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소통의 향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네요. 소통의 끝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양한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김경영 PD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치 좀 드라마의 재밌는 부분에서 끊겼듯이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는 게 보이는가 싶더니 방송이 끝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어서 좀 재미있는 시장 상황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외신의 속보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리는 김경유 PD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이 시간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마스터 아닙니다. 그랜드 마스터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기준이 뭐죠? 네. 네,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리딩 끝내고 여기 방송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오는데 편안하고 이제 방송 자체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정표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적지만 알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얻는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멘트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굉장히 수면을 네. 많이 하셨다고 컨디션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특히 이제 명찰 아래 러브. 시청자분 사랑한다는 얘기를 또 이게 명찰과 저 지금 함께. 처음 봤어요. 네. 이런 눈썰미가 있으셔야죠. 네. 러브. 네. 오늘 과하게 업되셨네요. 네, 좀 잠 좀 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전략으로 변환시켜 주시려고 저희 앞에 또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또 사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 출연진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죠. 현재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오늘의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90선 돌파하면서 2691.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1% 강보합권이고요. 자, 나스닥 역시나 오늘 강합니다. 6523.25포인트로 0.3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는 전일장에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이었고요. 종가가 1.18365달러였는데, 자, 오늘 0.34%가 상승하면서 1.1876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1260달러를 방금 전 회복을 했는데 1260.5달러로 0.19%,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57.67달러로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과 동시에 11시 현재 구간 시장 시세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또 어떤 뉴스들이 오가고 있는지 김경희 PD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유럽발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1월 CPI 확정치가 발표됐는데요. 1.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네.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에서 이제는 발을 뺄 것이며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약 5년 동안 4조 달러 규모의 돈을 풀고 내년에는 정책금리를 좀 한 차례 이상 올릴 것이라는 게 좀 시장의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의 전망에 대한 소식인데요. BNP 파리바에서 달러 강세론자들이 대규모 숏을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보도인데, 투자자들이 그래도 내년 1월까지는 좀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달러 강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상화 속도, 그리고 미국의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물가 지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미국 쪽 소식이네요. 미 정부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산타랠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단기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작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개시된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소식입니다. 네. 19,000달러대 중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CME 1월물 비트코인 선물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금 17일 오후 6시에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2650달러에 개장을 한 후에 1834달러로 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뉴스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 양옆에서 너무 바쁘신데요.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호균 해설위원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지금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직접 로그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실시간으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각오를 말씀을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최고의 소통의 끝판왕을 보여드리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선재 마스터님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 또 생겼습니다. 자, 마스터와 함께하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오픈이 됐는데요. 지금 바로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은 이 트레이딩 룸에 무료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일단 해외 선물 마스터를 선재 마스터로 또 클릭을 하시면은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해외 선물에 관한 모든 것
것을 또 이 톡스타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후에 선제 마스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시황 그리고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좀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현재 구간의 뉴스도 살펴봤고 두 분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통하시는 소통 경로도 소개해드렸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의 랠리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역시 입법화 가능성 증가에 유로 FX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채굴 장비 건수 감소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57 중반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의 많은 전략들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시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반등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골드입니다. 현재 구간 1261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 바로 점검 도와드리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자,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70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희 PD 업이고요. 지금 두 분께서는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 마음에서 어떤 업앤다운을 들어주셨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먼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장에서 다우 선물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무드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끌어올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 역시 각각 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뭐 금요일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고, 그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도 다가오고 어쨌거나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해외 증시 역시 월요일 하루 동안 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인세 감세 관련해서 이게 좀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공화당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제가 금요일에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법인세 감세를 포함해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세율 조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원은 이 안을 지금 금주내로 통과시키는 거를 바라고 있고요. 이제 정말로 지금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기 원한다라고 했던 걸 보면 정말로 이제 코앞으로 좀 세제안 개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도 역시 좀 최고치를 찍으면서 뭐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내일 그리고 모레 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찬반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안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감세안일 겁니다. 이 감세안 때문에 기업 투자와 고용이 좀 활성화되면서 임금 상승 역시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 개편안 으로 인해서 10년간 1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이 연방 예산 적자로 추가될 것이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제안에 대해서 좀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이게 그 희생을 좀 기업에게 이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공화당 쪽에서는 기업 쪽에게 이득을 주면서 이게 아무래도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개인에게도 이득이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낙수 효과라는 게 좀 뭐 아무래도 회의감이 많이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요일에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세제안에 대해서 좀 스캡티컬한 회의감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명 이상의 공화당원이 반대를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연내 통과가 그렇죠.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된 수정안에 의하면 뭐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법인세 35%에서 21%로 줄이는 안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뉴스입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인 그런 표결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향방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세제 개편안 상하원 통과에 주목을 하는 움직임까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네요. 자, 그렇다면 김호근 해설위원님, 네, 들어보도록 하죠. 뭐 특히나 지수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관망을 들었죠. 네, 들은 맞아요. 이유는 제가 오늘 시황에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매매 전략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금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하는 랠리가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주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있었고 12월 올해 마지막 FOMC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은 다 예상을 했던 거지만 맞아요. 내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FOMC보다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으면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죠.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깔리신 분인데 그렇죠. 요게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국채가 급격히 급등을 했을까? 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이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달해야 되고요. 네. 근데 고용은 목표에 다달했습니다. 네네, 지금 실업률도 맞아요. 그렇고 고용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고용은 연준 입장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하나 물가입니다. 통화 정책에서 물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보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타겟존이라고는 2% 정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1.7, 1.6, 2%까지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가 높아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에 저조한 수치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내년 금리 인상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판단 때문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반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금리와 네. 국채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안 할 것 같으니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해외 선물 충분히 여러분 하실 그렇죠. 굉장히 중급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네.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네. 조금 더 시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네. 내가 지수나 금리 통화를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품들이 최소한 달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금융시장의 메커니즘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때 큰 하락, 지수상에서는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뭐 상원과 하원과 통과가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통합안이 트럼프가 최종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상원 몇몇 의원들이 좀 약간 반대 의사를 네, 하니까 네. 이게 좀 지수가 하락했던 건데 목요일 날 하락은 그래서 하락한 건데 네. 금요일 날은 이게 그냥 통과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또 크리스마스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제 개편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목요일의 하락을 만회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굉장히 네. 강하죠.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오늘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일단은 저는 한 2685를 기준선으로 잡고 하반 매도 목표가는 2675 전에 돌파된 저항선을 잡고 상방은 일단 목표가를 잡지 않고 시간으로 대응하는 1시쯤이나 3시쯤 아마 잠을 자야 되니까 1시 좋겠죠. 이런 네. 시간 대응하는 전략으로 세웠는데 일단 2685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가 어려운 자리고 맞아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2685가 하방 돌파되게 되면 일단 한번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근데 하방 돌파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상승으로 보시는 이런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중요한 게 12시 반에 미국 본장이 개장할 때 좀 더 밀려주게 되면 매도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스닥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시간대 많이 좀 방송하면서 봤는데 위아래 너무 흔들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웬만하면 나스닥은 보수적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S&P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왜냐면 네. 고점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저항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드린 전략에 있어서 2660의 매수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황에서 네,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양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일단 S&P 500은요, 2685선을 기준으로 두고 상방에 대해서 그리고 하방에 대한 그런 목표치 말씀을 드렸는데, 2685가 깨진다면, 이탈이 된다면 2675까지 매도 포지션 전략을 세워드렸고, 일단 고점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1시에서 새벽 3시까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고점을 높여가는 저항대가 잡기가 힘든 그런 지수의 특성상 유연한 포지션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S&P에 대해서는 설명 도와주셨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비교해서 변동성이 위아래 폭이 좀 큰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리스크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S&P 관련해서는 현재 구간이 아직 그 기준선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다는 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 현재 구간 2692.50포인트로 0.35%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8분, 19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잠시 후 10분 후 증시 개장 이후 더욱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관망이랑 거의 비슷한 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랠리가 다시 좀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산타 랠리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상승세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에서 업의 의견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해솔류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대에 대해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가운데 좀 유연한 그런 매매가 필요한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스터님의 전략이 정말 무엇보다도 궁금해하시고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도 역시나 관망의 의견 주셨습니다. 이 관망의 의견이 어떤 의견일까요, 마스터님? 네. 우선 저번 주에 제가 나올 때 아마 수요일 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요. 13일에서 14일 넘어가는 구간이죠. 그때는 제가 매도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5분봉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얘 굳이 매수를 치겠냐, 매도 쳐라. 그래서 얘네들이 급락을 줬었죠. 그래서 13일 이후에 14일 새벽에 급락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매도가 깊게. 한마디로 그 구간들이 이 구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 구간에 나와서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어차피 고점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높인 이후에 봐야 되고 저번 주는 이제 매도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드린 거고요. 자, 이번 주에 보면 일봉상에서 여튼 어차피 추세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매수 치라면 매수는 무서워서 못 친다. 오늘 또 제가 최근에 지수 사인을 잘 안 드립니다. 지수 사인을 잘 안 드리고 네. 매도 목표가 설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가거든요. 사실 저번에 14일 날 매도 목표가도 약간 더 봤는데 급락은 줬지만 큰 수익은 줬지만 추가적인 그림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2690.80 이 자리들 지지력들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주더라도 이 아랫자리들 2685 지지라인들을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돌파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이슈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큰 차익 매물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상단부에서 차익은 노릴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롱포로 갖고 있으면 다시 익절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되돌아오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고 물론 저희가
좀 용어로선 그런데 입질이라 그러죠. 초기 물량들 들어가서 대응하는 건 괜찮으나 얘네들 물릴 각오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차피 매수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는 매수 물량들이 누적이 되고 그 구간에서 뭐 20-30% 입절로 인해서 매도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운 좋게 이런 구간들 음봉이 강한 자리에서만 매도를 쳐서 꾸준히 먹긴 했지만 여전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질 때 마지막에는 최소한 급등이나 마지막 네. 차익 실현하기 좋은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도를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구간대 첫 번째 진입보다는 우선은 좀 더 차익 매물이 나올 구간에 좀 더 놓여 있을 때 누르는 게 좋고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라면 무서워서 못 끌고 갑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리들 1차, 2차 지지력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도를 봐도 크게 수익 내는 것보다는 분할 대비를 해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관망하시다가 매수로 더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할 정도의 구간을 설정해 주면 거기서부터 다시 눌림, 그 다음에 입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추세 저항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 번씩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얘네 또 미장이 개장된 이후에 눌림이 있다면 그다음에 2690대를 무너뜨린다면 걔네들 저항을 잡고 아래 마디까지는 볼 수 있는 구간이나 아직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매수포들 나오는지 좀 더 보시고 이슈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려도 된다.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네. 구간에서는 중간중간 차익을 우리가 노릴 수 있지만 굳이 이슈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추가적인 배팅 이후에 봐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과 현재 상황에 맞춤 전략입니다. 관막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현재 구간 가격대는 2690.80이 좀 일단 지지가 되는 그런 기준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과 미보유자에 대한 포지션도 함께 좀 설명을 도와주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슈가 소멸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금 더 물량 확인하고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관망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네. 주신 게 맞고요. 굳이 분할을 들어가거나 시작을 하시겠다면 2700선 초반대에서 가신 게 좋고요. 추세 여러분들이 보시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결고리들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오기 좋은 구간들 열어 놓으시고 그 윗구간부터 시도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오더라도 네. 아직은 지지력들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버리시고 추가적인 상승 2700선 중요한 자리부터 대응을 하신 게 다른 종목들 하시면서 좀 이렇게 네. 쉬면서 하신 게 더 낫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쉽게 내는 수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격대가 또렷하게 보이거나 이런 전략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해주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워낙 지수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는 1.18이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현재 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물도 교체가 됐고요. 자, 현재 1.18855달러로 0.42% 고점을 좀 높여가면서 상승이 조금씩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출연진 분들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업이신 거죠? 네. 네, 지금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유로 FX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경윤 PD,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유로의 움직임 역시 지금 달러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지금 세제 개편안이 표결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게 지금 좀 투자자들의 심리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표결을 앞두고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달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늘 이번
연도에 정말로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또 불확실성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수반하는 어떤 친성장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지금 법인세 감세안을 포함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좀 뭔가 회의적인 의견 때문에 지금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유로의 상승은 이런 달러의 약세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통화 스트래터지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면 우리는 유로에 대한 지금 지속적으로 상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날 세제 개편안의 좀 진행 사항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강하게 향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거를 정말 뭐 역사적인 세제안이 될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했던 바가 있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좀 큰 건이 될 것인지 좀 굉장히 좀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네. 지금 달러의 향방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역시나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12월 22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그 예산안이 좀 성공적으로 패스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정부 셧다운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뭐 세제 개편안도 지금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 셧다운 역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달러가 정말로 좀 힘을 받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우려가 완전히 좀 불식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좀 해결이 끝까지 되기 전까지는 좀 달러가 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까지는 좀 상승의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달러 기준에서 또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갔는데 연말까지 유로 FX 상승 여력을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분석 내용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는 모두 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너무 바쁘신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아니 바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요. 네.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가능해요. 아우, 그럼요. 윈도우즈의 성능이죠. 네. 아우, 그럼요. 네, 유로 FX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전 사실 이제 저희 출연자들이 다 모두 한 방향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은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래서 제가 좀 철렁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철렁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굳건하게 저희 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요. 지금 어떤 유럽의 이슈,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의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정도 남아있고, 이번 주 이제 GDP,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요 정도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될지 안 될지,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봉상에서도 크게 좀 하락을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선상으로도 추세대 상방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기존의 가로 저항 때도 상방 돌파하는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방 추세선 상방 돌파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 가로 그 저항선에 대한 상방 돌파 부분, 요런 거로 봤을 때 원투가 맞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방향이 맞다고 네네. 보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이 상방 추세대 그 지지 라인에서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쪽에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좀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일단 뭐 개장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가격대는 저는 일단 1.18 후반대 온다면 1.19까지는 도달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업에 대한 의견을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마스터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또 전략, 그 시간에 맞는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또 저희 신세계 나오셔서 오늘은 좀 아침과 저녁을 다 책임지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계속 이 구간에서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은 뭐 오기 전에 제가 오늘 저녁 방송 시간에 여기 나와서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9시 전까지 해서 오늘 사인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우선 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먼저 볼게요. 달러 인덱스 오늘 저희가 고가에서 매도 쪽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93,200 지수. 뭐 일봉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합일 거다. 얘네들 방향성 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 좀 자리가 남아있고 93,005 지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는 오전장에 이 아래 구간들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표 뭐 1.18, 670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유럽장 매수를 홀딩해서 쭉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넘어가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얘네들 매도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익절하고 나와라. 네네. 얘네들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매수 쪽 더 열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걔네들 달러 인덱스에서 이제 저가 이 윗구간을 뭐 치러 가는 그림들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중간 부근에서 막힐 거고요. 대신 뭐 지금부터 지지력들이 있지만 아직 좀 더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여력들 좀 더 보고 상방 제약에서 매도 눌림을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던 매수 목표보다 좀 더 길게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8, 670대 지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하단부들 지금 이 구간부터 양봉이 약간 쓰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유로 달러는 익절을 잡고 좀 더 보신 다음에 익절이 해결이 되면 그 상단부 제약에서 더 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여력까지를 좀 더 보시다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열어라. 그리고 오늘 목표를 이 구간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상방 제약에서 매도를 많이 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네. 기속적으로 1.1900대를 맞고 치셔야지 얘네들 치고 나면 좀 더 빠져야 되는 구간들이 지금 이 구간들을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변곡이 생성되지 않으면 매도를 쳐도 별로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매수를 열고 나서 그다음에 상방 제약에서 여분 두고 추세가 꺾일 때 보신 게 낫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유로 달러 FX가 좀 더 매수가 세기 때문에 아까 오기 전에 사인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를 더 열고 상단부 제약에서 뭐 1.19000대 저항을 받는지 체크하고 치시라. 한마디로 고점을 깨는 그림은 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 지지력을 확보하는지를 얘네들이 테스트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상단부 여력을 좀 더 열어놓고 좀 더 위로 올라왔을 때 네. 누르는 걸 공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1.18670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매수 쪽으로 조금 더 힘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지만 아직은 위쪽으로의 조금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1.19 이런 추세에 꺾일 때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좀 뭐 매수적인 부분은 아직 좀 열려 있다라는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유로 FX까지 두 번째 이슈를 알아봤고요. 자, 현재 시각 34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장 이후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개장이 됐고요. 그리고 S&P와 나스닥 어떤 종목군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좀 포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이전부터 같은 흐름입니다. S&P는 아직 2700선 도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693.75포인트로 현재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여력 지지가 되고 있는데 6,522.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889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1,263달러까지 상승 여력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60달러 돌파 이후에 1,263.5달러로 상승 여력 이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크루드오일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은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57.30달러로 지금 초반대까지 가격 밀렸다는 점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와 골드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상승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 중후반대에서 57달러 초반대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다양한 좀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려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앞서서 두 분께서 오늘 좀 소통을 활발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제 옆에 김호근 해설위원님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참가자 수가 지난주 대비 약 1.8배
브레이. 네. 네. 역시 소통은 네.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천연가스에 대한 뭐 목표가 요청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2부 때 말씀드리겠고 네, 그렇죠. 오일에 대해서도 지금 좀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이건 바로 다음에 또 오일 가격 때 그럼요. 그 마스터님과 함께 분석 드릴 테니까요. 계속 네. 방송 활용해 주시고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뭐 옷매무새가 틀어졌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좋아요. 약간 살아있는 좋아요. 방송으로 그럼요. 해주시면 뭔가 참가하시는 분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물론 또 함께하는 데서 큰 의미를 얻고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조언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즐거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시청자분들과는 정말 다양한 소통,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이 준비한 그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홍보요? 홍보해야 됩니까? 굳이 여기까지. 제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오픈이 됐다는 점 제가 홍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검색창에 톡스트를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선재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선재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을 도와드리는 톡스타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의 신호와 해외 선물 전략 그리고 다양한 시황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홍보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뭐 항상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서 항상 부담은 스럽습니다. 뭐 무료 카톡방은 여러분들 뭐 리스크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제가 실시간으로 뭐 항상 뭐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실시간 아니겠지만 보면 그때그때 전략을 다시 세워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에 대한 전략들 혹은 뭐 오전 중에 좀 편안한 시황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전략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포지션에 대한 AS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전략들 네. 집중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된다 해서 우리가 책임 묻지 마라 하지 않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대한대로 보인 대로 전략을 세워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 청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도 이게 간단히 또 성의 없이 하시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잠깐 어떤 말씀을 드리면요. 특이사항이죠? 지금 네. 미국 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S&P는 전고점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양봉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하지만 이제 좀 위아래 좀 흔들어주는 모습이 맞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스닥 모습이 좀 그렇게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그 지수 거래하실 때 주요하게 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지금 그 흐름상 나스닥은 이제 참고로 보시고 네. S&P로 대응하시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말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S&P 첫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릴 때 나스닥 중 상대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 더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오늘장 6,518.50포인트까지 좀 위아래로 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장이 지금 이제 1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김경희 PD, 개장 기사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좀 뉴욕 증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S&P 500이나 나스닥 역시 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가 베스트 퍼포밍 섹터라고 해서 가장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M&A 이슈가 3가지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들 아시는 그 캠벨 수프 이렇게 그 깡통에 든 맞아요. 것으로 유명한 네네. 그 캠벨 수프가 스나이더 랜스라는 식품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허쉬 초콜릿, 허쉬 역시 또 네.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드라고 하는 또 스낵 브랜드겠죠. 이들을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또 에코넥스라고 하는 기업을 사겠다라고 해서 M&A 이슈가 지금 좀 3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세세 개편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CNBC에서 꼽은 지금 25개 정도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가장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꼽아봤는데 좀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마존, 애플, 뭐 AT&T, 브로드컴 해서 이제 뭐 파이낸셜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 헬스케어 섹터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분야의 섹터들이 좀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본장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역시나 미국 증시 지수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M&A 뉴스와 라든지 각종 호재 뉴스가 상당히 뭐 지수 상승 견인하는 그런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런 이야기를 또 풀면 더욱더 좀 친밀하고 가깝고 또 재밌어지게 되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뉴스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루드오일 변동성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과 많은 문자로 크루드오일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구간 57.24달러로 0.10%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크루드오일 전략자 드릴게요. 자, 지금 0.16%까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김경인 PD 업이고요. 자, 지금 해설위원님과 저 그리고 마스터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구간까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항상 크루드오일이 그런 것 같아요. 57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7달러 초반 또는 56달러 후반까지 좀 빠지고 이런 좀 레파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먼저 김경인 PD 홀로 업인데 어떤 네. 의견이죠? 조금 전에 지금 크루드오일이 하락 전환을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네. 오늘의 시황적인 네? 왜 아쉽죠? 마음으로 매수했습니다.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매수를 했었다고. 포지션에서 아쉽다는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디 쓰세요? 네. 농담이고요. 예. 우선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신은 상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거든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포티스 송유관이 셧다운이 지금도 계속되고 맞아요.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오늘부터 18일부터 나이지리아의 그 펜가산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그 오일 그 유니언이죠. 이 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좀 공급에 위협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의 그 크루드 생산량 성장이 좀 더뎌질 것이라는 징조가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런 징조 역시 좀 크루드 가격 지지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해 쪽에서의 그 송유관 보수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좀 불가항력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몇 주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좀 크루드 가격에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대화가 좀 교착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지금 나이지리아의 그 노동부 장관과 이 노동자 조합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업무를 중단한 상태고요. 이 대화가 좀 현지 시간으로는 뭐 오전 11시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발전 여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파업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공급 이슈에는 좀 영향이 있을 만한 소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이슈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해고 관련된 분쟁이 좀 몇 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쪽에서 일하는 그 노동조합원과 에너지 기업 간에는 굉장히 좀 만연해 있는 것이었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펜가산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외친 그 조합 펜가산과 또 엑손모빌 사이에서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거의 2주 동안 시위를 이어가서 이게 좀 원유 그 공급량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파업이 좀 얼마나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외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이 크루드 생산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좀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로컬 그 가솔린 분배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long line of cars were forming at fuel s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주유소에 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그 라인을 이루어서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거 좀 나중에 휘말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차를 끌고 가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지금 공급 이슈가 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그 RBC 쪽에서의 분석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미치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2018년도 공급량을 생각했을 때 이 베네수엘라의 그 경제 위기 관련해서 이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그 이슈가 공급량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크루드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같은 시황적인 부분으로 같은 흐름 좀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해설위원님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바로 의견 들어보죠. 이게 안 드렸어요? 방송 보시라고 그래요? 했죠? 네, 다행이네요. 예, 지금 저는 약간 데자뷰를 느끼고 있습니다. 데자뷰. 예,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보시게 되면 이때죠. 57.306000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로 50.603000 요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유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전반적인 박스권을 일어나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57에서 50.60 사이를 약간 코어 허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주일 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57.60에서 지금 현재 좀 밀리고 있고 지금 57.3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 대응에 있어서는 매도 관점이 조금 더 나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지금 50.30쯤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서 57이 깨지게 되면 추가 매도를 들어가는 전략으로 힘이 좀 강하게 좀 매도로 밀릴 거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상방으로 57.60으로 가게 되면 이때 매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날인 거고 만약에 내가 57.30 에서 들어가서 70이 깨져서 추가 매도를 들어갔다 그러면 56.10까지 매도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든지 아니면 이제 목표가를 잡아 놓든지 아니면 내일이든지 제가 정리를 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57 기준으로는 거의 90틱의 지금 목표 기준이 가능하고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손절 라인이 30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 4대1 정도의 손익비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의 설명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수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송유관에 대한 문제와 나이지리아 파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60불대로 안착을 못하냐. 그 다음에 매도를 보고 싶은데 왜 56불대를 깨지 못하느냐. 전반적으로 시황이 엇갈리는 거죠.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50불대가 넘어가면 석유 생산들이 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60불대로 안착하게 되면 그 증가량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사우디 쪽에서는 내년 아람코 상장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걸, 유가를 상승을 유지해 보려는 그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유지는 하나, 브렌트유나 그 다음에 두바이유 같은 경우가 60불대를 넘어가서 안착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셰일가스의 증가나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선 차익이 나오고 저가에선 지지력을 봐서 저가 매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오늘 보자면 저희가 우선은 2월물 기준으로 57.75 매도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4.5 매도 목표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6.5에서
6호 이상 저항을 받고 매도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57.30 1차 지지력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 얘네들은 57.35자리, 그 다음에 50자리 두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도는 57.50부터 재매도를 하셔서 56.50으로 오늘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장 이후에 57.30을 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도를 저희는 2번 정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끌고 오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무리 빨라도 57.40대부터 재매도를 치셔야지 거기서 상공을 깨고 아래를 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미장 이후에 이 구간들 57.20대 돌파에서 하방 돌파가 있을 때 추가적인 그림 보시는 게 낫고 그게 두렵고 나는 매수 우위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56.50대부터 매수 진입을 여분을 두라. 네. 그래서 큰 그림들 지금 57.30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분봉에서의 이 그림들 좀 체크 좀 하시고요. 네. 지금 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이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최고가에서 잡고 다시 6호에서 재매도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뭐 익절하신 분들은 50대 근처에서만 매도로 치시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57.30을 깨고 56.50대를 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등 여력을 한 10개 이상 뒀을 때 그걸 잡고 내려와서 상공을 깨는 거 오늘 보셔야 할 시점이다. 네. 그다음 매수는 56.50대 지지력에서만 배팅 하시지 여기서 하시면 어차피 매수나 매도는 다 분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정말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57.33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7.30에서 매도 관점이고요. 56.50이 지지가 된다면 매수적인 관점 포지션까지 함께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구간 크루드 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또 실시간으로 두 분께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과 현재 구간에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스몰 실세계 트레이딩 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선재 마스터님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함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다양한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